수학의 정석상 10단원 2차 번호식과 2차 함수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첫 번째 단원이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2차 번호식과 2차 함수의 관계인데요. 이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고등수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방정식과 2차 함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성공적인 공부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좀 집중해서 잘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자, 먼저 1단원에서는 이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에 집중하면 되는데요. 먼저 본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 제목에는 밑줄 그어주세요. 이렇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판별식인데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판별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판별식은 우리가 어디서 사용했었죠? 방정식에서만 사용하잖아요. 2차 방정식에서 x의 값을 구할 때 x의 값이 근의 방정식이 뭐냐면 근의 공식에서 x의 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안에 있는 식이 바로 판별식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요. 자, 이걸 왜 판별식이라 부르는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왜 판별식일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 x의 값이잖아요. 만약에 루트 안의 값이 양수면은 실수예요. 그죠? 제곱해서 양이 되는 수는 실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음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허수잖아요.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근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0이 되면 풀마 0인데 0이잖아요. 그러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되는데 같은 근, 즉 중근을 갖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t의 그래프는 판별식을 보면은 모양을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맞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밑줄 그어볼까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d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리고 x축에 접한다. d가 0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루트 안의 수가 0이 되게 되면 하나의 근 2a분의 마이너스 b만 갖는데 하나의 근, 즉 중근, 접하는 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당연히 허수면은 x축과 만나지 않는 거겠죠. 그랬을 때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x축이 있으면 2차 함수는 포물선입니다. 만약에 최고차의 계속이 양수면은 a값이 양수면은 아래로 블록한 함수가 되는데 이렇게 두 군이 만난다. 그러니까 x축과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이걸 알파 보통 베타로 표현하는데 이럴 때는 d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접할 때는 d가 0, 그 다음에 d가 없으면은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붕 떠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방금 전에 그린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요 밑줄 그어주세요. 2차 함수 fx, 그 다음에 d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 하면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다예요, 사실은. 별표를 두 개 해놓고요. a가 양수일 때는 당연히 아래로 블록한 함수인데요. 음수일 때도 상관없습니다. 양수일 때를 먼저 보는 거예요. d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블록하면서 x축과 두 개의 점 알파, 베타에서 만난다라고 이런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d가 0일 때는 하나의 근 알파에서 접한다라는 근이 되겠고요. d가 음수일 때는 두 개의 허근을 가지니까 허근이라는 건 실수축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함수를 그렸는데 밑에는 방정식 요게 별표를 내주세요. 이 뜻은 뭐냐면 fx 이퀄 0, 요 fx 이퀄 0의 의미도 알아야 되는데 이건 y는 fx라는 함수와 fx와 여러분 0이라는 것은 뭐냐면 y 이퀄 0 이것도 직선입니다. y 이퀄 0 이거 x축이죠. 의 교점이에요. 교점. 이거 적어보세요. 꼭 교점의 x좌표입니다. 꼭 적으세요.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y는 fx와 y는 x축, y는 0, 이 교점이 알파와 베타지 않습니까? 교점 x좌표. 그죠? 그러면 fx 굴령의 두 군이 바로 x는 알파, x는 베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함수와의 그래프와 방정식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D가 0일 때는 당연히 한 점에서 접하니까 중근을 갖게 되겠죠.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근데 허근일 때는 만나지 않습니다. 허근을 갖습니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fx = 0 방정식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해라는 것은 y는 fx와 y는 0, 즉 x축과의 교점 x좌표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방정식과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한 거예요. 자, 여기 밑줄 오도 그을까요? 자, 그럼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판별식인데요. 일단은 판별식이라는 거는 출발점이 근해 공식이라는 걸 알겠죠. 일단 정석에서 이렇게 굵은 것이나 빨간색은 전부 다 밑줄 그어주세요. 이차함수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 그래프의 x절편은 뭐냐면 실근이에요. 2차 반응식. x절편이라는 거는 뜻이 뭘까요? 이 x절편 네모 해놓고요. x절편 뜻이 뭐죠? x축과의 교점이에요. 교점. 교점의 x좌표라고 쓰면 되겠죠. x축과의 교점이라고만 적을게요. 이거를 x절편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실근이죠. x축과의 교점은 2차 반응식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 0의 실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똑같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밑줄 그어주세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리고 이제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라고 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는 것은 d가 0보다 크다라는 말과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 다음에 x축에 접한다. d가 0이다와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 다음에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d가 0보다 작다. 즉 허근을 갖는다와 필요 충분 조건이다. 같은 조건이에요. 마찬가지로 알겠죠? 그러니까 d가 0보다 크면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혼을 갖는다 란 말과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게 다 같다라는 것을 알겠죠? 접한다, 또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말, 같은 말이라는 걸 알겠죠? 그 다음에 보기를 볼까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k값 또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는데 똑같습니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여기는 짝수니까 4분의 d 0보다 크다. 그리고 x축과 접한다. 4분의 d 0이다. 그리고 x축과 만나지 않는다. 4분의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에 따른 k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실수 k값에 관계없이란 말을 쓰면 항등식이라고 했잖아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하도록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냐면 여기서 이제 d 판별식을 구했을 때 짝수니까 4분의 d를 쓰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식을 일단 쓰고요. 이 값이 k가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되려면 a값은 얼마야 되겠습니까? 1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a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에다 밑줄 그으세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 아까 뭐라고 그랬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 2차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읽어만 보세요. d가 0보다 큰 경우 밑줄 긋고요. 0보다 큰 경우는 당연히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알파 베타를 갖죠. 이때는 이제 a 값이 양수일 때를 나타냅니다. d가 0일 때는 중근을 가는데요. 중근을 가는데 당연히 접하니까 한 점에서 만나겠고, d가 음수인 경우는 근을 갖지 않는다. 즉 만나지 않는다는 거니까 붕 떠 있어야 되겠죠. 그죠?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필수의 이제 10-1번을 볼게요. 세 포물선이 있는데 포물선 2차 함수가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라는데 1번 세 포물선 중 하나만 x축과 만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어느 게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만 만나고 나머지 두 개는 만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은 세 포물선 중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다. 적어도 하나는 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 개 다 만나니까 이제 접하는 것도 만족하는 거죠. 만나거나 두 개 만나거나 하나 만나거나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밑줄 그으세요. 이렇게 밑줄을 긋고 내가 공부했다는 표시를 정석권 해놔야 된다 그랬죠. 꼭 자를 대고 밑줄 그어주세요. x축과 만난다는 건 당연히 d가 0보다 커 나갔다는 거고요.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0보다 작다입니다. 라는 거 밑줄 긋고 시작할게요. 각각의 포물선이 x축과 만나기 위한 조건을 먼저 구해보면 당연히 뭐 4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죠? 이때의 a 값의 범위를 구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뭐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게 되겠죠. d가 여러 개 나올 때는 d1, d2 이렇게 아래 첨자를 이용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이때도 이제 a 값의 범위가 나타나겠고요.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번에 뭐 d3로 표현했네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a 값의 범위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그랬을 때 이것을 수직선 위에 나타나고 세 개 중에 하나만 만난다 그랬으니까 오직 하나만 만족하는 영역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두 개가 다 만족하니까 두 개가 x축과 만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만 만족하는 영역을 찾는 겁니다. 만약에 이쪽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쪽에 있다면 세 개 모두 만족하는 거니까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개의 영역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다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만약에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될까요? 왜 이퀄이 빠졌을까요? 마이너스 3이면 두 개 다 만족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마이너스 3이 되게 되면 1번도 만족하고 2번도 만족하는 거잖아요. 또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2번도 만족하고 3번도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빠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퀄이 빠진 거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수하기 쉬운데요. 이런 그 끝점들은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요 영역 그대로 해서 적어도니까 어때요?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쉽죠. 이렇게 영역에 표시했다면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적어도 하나, 즉 하나, 두 개, 세 개 모두 어느 거든 상관없이 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범위, 부등식은 항상 수직선 위에 나타나는 정확하게 나타내는 습관과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유제를 볼까요? 10-1번 두 포물선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1번 두 포물선 중 하나만 X축에 만난다. 같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D가 D1, D2로 해가지고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각각을 구하고 수직선이 나타낸 다음에 한 가지 영역만 하나만 만족하는 영역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포물선은 X축에 접하고 다른 포물선은 X축에 만나지 않는다라는 조건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 영역 안에서 하나는 만나고 하나는 만나지 않는다라는 영역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구하고 그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만 하면 1번과 2번을 모두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유지를 볼까요? 10-1번 일단 차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D1이라 하고요. 짝수니까 4분의 D2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K값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 값들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따로따로 구했네요. 그러니까 수직선에 나타내지 않고 1번, 2번 영역으로 나눴는데요. 그러면 1번에서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걸 좀 줄이겠습니다. 1번은 이런 조건이네요. 그죠? D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니까 만나고 D2는 만나지 않는다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따로 구했어요. 그죠? 그러면 만나고니까 둘 다 공통으로 만족하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조건도 이제 정확하게 찾아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풀이 방법이 그 예제와 그 유제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D1이 만나지 않고 D2가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K는 1보다 크거나 크고 9보다 작고 K값은 0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3보다 크거나 나왔고 9보다 작다. 이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돼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따지기 쉬울 때는 이렇게 각각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을 직접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일단은 이번에도 이제 조건을 나누는데 하나는 접하고 하나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래프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편리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예. 그러면 K는 1 또는 9인데 여기서 K의 범위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 만족하는 K는 1이가 되겠고요. 그냥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4분의 D2가 0이 되고 D1이 0보다 작은 경우인데 이때는 K는 0, 3인데 문제는 K 범위가 1보다 크고 9보다 작으니까 K 값을 만족하는 것은 3이 됩니다. 그래서 K는 1 또는 3이라고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수에 따라서 UJ 풀이 또는 예제의 풀이나 UJ 풀이가 다 가능합니다. 그에 맞게 풀면 되는 거예요. 필수 예제 10-2번을 볼까요? 이차 함수 y는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어졌어요.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아래로 블록하니까 최고차항은 양수. 일단 방정식 fx equal k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데 요 그래프 요 별표를 해주세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거는 써주세요. y는 fx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y는 k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두 함수의 교점이 x좌표예요. 교점의 x좌표입니다. x좌표. 이렇게 적어주세요. 교점의 x좌표. 그러니까 y는 k라는 것은 x축의 평행한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k값이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k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교점이 하나,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알파 베타가 되는 거예요. 두 근의 합. 이해됩니까? 두 근의 합을 구하라. 두 번째는 방정식 EX 플러스 equal 0. 근데 이런 그래프는 항상 별표를 해놓고요. 왜냐면 fx는 우리가 이제 매우 익숙한데 x가 아니라 x에 관한 다항식이 들어가면 어려워 보이잖아요. 별거 아닙니다. 이것도 풀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서 밑줄 그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석에서는 항상 우리가 3번을 이상을 반복해서 볼 거기 때문에 정성껏 처음 볼 때, 두 번째 볼 때 정성껏 이렇게 밑줄을 열심히 그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봤다라는 것을 정성껏 봤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볼까요? 일단은 fx equal k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하면 밑줄 그고요. 그러면 이 알파 베타는 y는 fx와 이거 밑줄 그으세요. 알파 베타는 포물선 y는 fx와 직선 y는 k 교점 x좌표. 이게 핵심이에요. 별표 3개. 그러니까 방정식을 함수의 교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y는 fx의 추구의 방정식을 x는 p라면 이 p의 값은 두 근의 중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p의 값은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3 이퀄. p는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축은 변함이 없죠. 그대로 되죠. 왜냐하면 y는 k의 교점인데 여기 알파와 베타가 있을 때 축은 그대로 1로 그대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y는 fx의 직선 x는 1입니다. x는 1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1, k는 두 점 알파, k 그 다음에 베타, k 연결하는 선분의 중점이다. 뭐 이건 뭐냐면 요 선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선분의 중점이 바로 요 점 x는 1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 이퀄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점, 대칭 축을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포물선은 대칭축이 항상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는 2번 이런 거 별표를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EX를 T로 놓으면 이게 핵심인데요. 그러면 FT는 0이 되는데 요 앞전에도 앞에 장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FT는 0이나 FX equal 0은 같은 함수입니다. 같은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X로 꼭 놓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편의상 X를 많이 쓸 뿐이지 뭐 Y를 쓰든 T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FX equal 0과 FX equal 0과 FT equal 0은 같은 방정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ft 이퀄 0을 두고는 t 이퀄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거잖아요. 왜냐면 위에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그죠? 그때 이제 t는 2x 플러스 1이니까 다시 대입을 해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x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유제를 볼까요? 유제 10-2번을 보면 이차 함수 y는 fx 그래프가 2점. 이번에도 이제 이거는 그림으로 안 줘졌을 뿐이지 x 절편이죠. 그죠? x축과에 만나는 교점 y값 0이니까 y좌표 0이니까 위로 블록이니까 최고차항이 음수네요. 그죠? a값은 음수입니다.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물음에 답하여라. 방정식 fx는 마이너스 2군의 합. 똑같죠.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2에 a 교점이에요. 교점. 교점 x좌표인데 2군의 합이니까 여기서도 구했죠. 2분의 알파. 여기서 이제 줄게요. 대칭축을 먼저 구하면 변합니다.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퀄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이게 바로 대칭축이 되는 거예요. P. 그죠? X는 P를 대칭축을 한다면 P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용하면 이제 두근의 합을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이퀄 T라고 취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FT는 0이 되니까 두근의 절대값 합인데 이때 요거는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 이거 어떻게 푸는지 절대값이 있는 합 어떻게 풀었었죠? 이전 장에서 제곱을 해서 나타냈었죠.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표현했었습니다. 볼게요. 10-2번 축의 방정식 x는 p는 마이너스 2분의 3 구했죠. 그러면 요 그림을 그려줬네요. 그러면 대충 축의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그림을 이제 그릴 수 있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대칭 축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고 여기에 교점 요즘 알파 요점을 베타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마이너스 이게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라 유점입니다. 알파 베타. 그러면 두근을 fx 이퀄 마이너스 2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대칭 축이 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고요. 양변에 1을 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2번 볼까요? 3x-1은 t로 놓는 거죠.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놓으면 ft는 0이 되는데 이거 두근이 마이너스 4와 1이라는 걸 우리가 그림에서 볼 수 있잖아요. 교점이니까. 그런데 이제 t의 값은 3x-1이니까 대입하게 되면 x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직접 x의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알파 절대값 b로 나타낼 수가 없네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값 마이너스 1 플러스 절대값 3분의 2. 이 계산은 1 플러스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바로 3분의 5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예. 일단 좀 끊어서 할게요. 기니까 일단은 설명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다음 동영상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